하루아침에 판이 바뀌고 갑작스럽게 룰이 변하는 건 저희 방송 현장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입차의 무덤이자 초롱성이라 불리는 일본 경차 시장에 뛰어든 중국 BYD의 라코 돌풍 이면을 AI 서준 캐스터와 분석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라코가 2주 만에 1,0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자들 눈에는 이 불리한 조건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본 정부 보조금이 경쟁 모델인 닛산 사쿠라의 4분의 1 수준인 15만 엔에 불과하고 대리점도 전국에 77개 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현장 인프라의 열쇠는 BYD는 어떻게 뚫어내고 있는 겁니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쇼룸 77개로 일본 전역의 도요타, 닛산 대리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YD는 도심의 개인 고객이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B2B와 지자체를 타격했습니다. 일본 지방은 지금 인구 감소로 주유소가 절반 넘게 문을 닫아 주유 난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방문 간호사나 지역 배달용으로 매일 타고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전기 경차가 생존의 필수품이 된 겁니다. 보조금 차이로 인한 손실은 중국 본토의 압도적인 배터리 수직 계열화를 통한 출고가 후려치기로 상쇄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네, 사각 종이팩 컵홀더나 젖은 우산 트레이 같은 이 세밀한 현지화가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동차 부품사 입장에서 보면 특정 국가만을 위해 금형을 새로 파고 이 실내 레이아웃을 바꾸는 건 이 막대한 R&D 비용과 원가 상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 회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레거시 완성차 업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경차 규격인 폭 1.48m에 맞추기 위해 플랫폼을 새로 깎는 순간 수익성은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BYD가 이걸 해낸 이유는 차량을 하드웨어가 아닌 스마트 디바이스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셰시의 일부로 쓰는 CTB 기술을 통해 부품 수를 극단적으로 줄였고, 여기서 아낀 잉여 공간과 원가를 우산 트레이나 사각 컵홀더 같은 눈에 보이는 체감 옵션에 몰아넣은 겁니다. 하드웨어 마진을 포기하고 시장 진입 티켓을 산 셈입니다. 결국 보수적으로 유명한 일본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 중국산의 내구성과 AS일 텐데요. BYD가 무상 보증 6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 부품 수급이나 동네 정비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증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 부품이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느라 2달씩 걸린다면 그 브랜드는 당장 일본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래서 BYD는 직영 서비스 센터를 짓는 대신 일본 전역에 퍼져 있는 동네 카센터, 이른바 마치코바들과 수리 계약을 맺고 부품을 위탁 물류로 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고전압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로컬 정비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술적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 AS 병목을 넘느냐가 연간 1만 대 판매 목표 달성의 진짜 분수령이 될 겁니다. 네, 이번엔 우리 기업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은 일본 경차 규격을 맞추지 못해서 소형차로 분류됐죠. 이 크기를 3.4m 이하로 줄여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우회한 판단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냉정하고 타당한 판단입니다. 글로벌 표준 배터리 팩을 쓰면서 일본 경차 규격에 맞게 길이를 3.4m로 줄이면 글로벌 충돌 안전 테스트를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는 일본 시장 하나만 보고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럽과 북미를 동시에 노려야 하니까요. 대신 일본 경차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 즉 배터리가 작아 에어컨을 켜면 주행거리가 100km대로 떨어지는 약점을 파고들어 도심을 넘어 장거리 여행까지 가능한 세컨드카라는 포지셔닝으로 차별화를 꾀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이라는 갈라파고스 시장을 뚫어야 하는 국내 모빌리티 부품사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BYD의 흑선 현상에서 벤치마킹할 수익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차량의 성능 스펙만 들이밀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주유소 폐쇄 현상이나 잦은 지진으로 인한 비상전력 수요를 봐야 합니다. 차량 배터리의 전기를 빼서 가전제품에 쓰는 V2 리터 기능과 연동된 가정용 전력 변환 부품이나 노인들의 오조작을 막는 저속주행 특화 ADAS 소프트웨어 모듈을 B2B 형태로 제한하는 것이 일본 틈새 시장을 뚫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수익화 루트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대담 짚어보니 규제의 벽을 탓하기 전에 시장의 구조적 결핍을 파고든 실무적인 디테일이 승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 1,000대보다 그 이면에 깔린 생존 전략을 제대로 읽어내야겠습니다.